자, 일단 오늘은 지수 방정식 마무리를 한번 하고, 오케이. 그리고 지수 부등식 들어가도록 하고, 뭐 시간이 여력이 된다면은 뭐 연습 문제도 조금 정리해보고 싶고 추가 문항도 조금 보고 싶은 생각이 있네요. 자, 일단 지수 방정식에서 우리가 근을 구하는 여러 가지 세트는 했다, 그지? 근을 구하는 여러 가지 세트는 했고, 근의 개수, 그리고, 근과 개수와의 관계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자, 오늘은 복습 삼아, 지수 방정식 파트에서 근 판별하는 내용 4종 세트 칠판에 할 거고요. 그리고 부등식 들어갈 겁니다. 알겠지? 정리 잘 해놓고 잘 이해해줬으면 좋겠네. 자, 일단 얘는 바로 당구장 표시하면서 지수 방정식 근 판별편. 자, 지수 방정식 근 판별이라는 거는 근이 몇 개인지를 조사를 하는 거야. 근데 어떤 근이 몇 개인지, 그러니까 양근이 몇 개인지 음근이 몇 개인지를 뛰어넘어서 2와 5 사이의 근이 몇 개인지, 5보다 큰 근이 몇 개인지 이런 디테일한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다 이거야. 알겠지? 지금 하는 얘기를 잘 이해하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미적분 1 가서 그래프에 대한 이해도가 충분히 받쳐질 거라고 생각해. 알겠죠? 자, 일단 첫 번째 꼴 볼게. 첫 번째 꼴은 fx 이꼴 k 형태가 될 수 있는 친구입니다. 자, 이 친구는 제일 스탠다드 꼴이고 모르는 미정계수가 상수항에 다 몰빵이 될 수 있는 타입이야. 오케이? 이 타입은 지금 1번 타입에서 한 번 할 거고 그리고 2번 타입에서 한 번 더 할 것 같아. 자, 일단 예제를 들어가면서 무슨 소리인지 한번 잡아가 보자. 자, 4의 x제곱 마이너스 5 곱하기 2의 x제곱은 뭐 2k 플러스 1이다. 자, 지금 칠판에 보다시피 미정계수가 우측 우변으로 다 넘어가져 있는 상황이 확인되지, 그지? 이런 친구가 fx 이꼴 상수 형태라고 보면 돼. 무슨 말이냐면 유동성을 우측으로 다 넘긴 거야. 오케이? 이 작업을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고 했어. 애기 개새끼가 한 마리 있다고 쳐. 애기의 새끼가 있다고 쳐. 그 친구가 어리니까 막 바둥바둥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때 목덜미를 탁 잡으면은 애가 움직여봐야 움직임이 뻔하잖아. 맞지? 그럼 목덜미를 잡는다, 아니면 목줄을 감는다 라는 것처럼 우리가 애가 걔가 이게 뿔뿔뿔 돌아다니고 정신 없으니까 말뚝 박아가지고 목줄에 이렇게 연결하면은 애가 돌아가야 빙글빙글 돌 거 아니야. 맞지? 그래, 유동성을 줄이기 위해서 유동적인 친구를 한쪽에 치우는 과정, 이 원리가 상당히 중요해, 얘들아. 알겠지? 그래서 한쪽을 이렇게 치워 놓으면 이 친구는 안정적인 그림이 되는 거야. 움직이지가 않아. 오케이? 원리가 중요하다. 이 움직이지 않는 친구를 우리가 고정이라고 하고 얘가 유동적인 친구라고 해. 그래서 정적인 케이스와 유동적인 케이스를 분리해 놓는 게 상당히 문제풀이 하는데 중요한 요소라는 거지.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좌변에 있는 친구 2의 x제곱을 라지 x로 치환하게 된다면 이 친구는 이제 2차 함수로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거고, 나타내면은 x는 0보다 클 때만 그림이 존재하기 때문에 점선 표기하는 거 기억나죠? 비어져 있고.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는 거지. 즉 K를 한쪽에 다 치워 놓으니까 고정적인 요소들은 그림이 안정적으로 그려지는 거지. 이해됩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상수함수를 끄었을 때 이렇게 끄면 근이 1개, 이렇게 끄면 근이 2개 이렇게 된다고 했지. 이때 이 근들이 뭐로 보여야 된다고 했어? 스펙트럼으로 보여야 된다고 했어. 기억이 납니까? 지금 현재 검은색 실선은 x가 실수 전체일 때 존재하는 검은색 실선입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x가 실수 전체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야. 맞아요. 실수 전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거야. 범위가 다 존재하는 거지. x축 양의 방향이 다 존재하는 거야. x가 실수기 때문에. 근데 x가
양의 실수면요. 양의 실수면요. x가 음의 실수면요. x가 음의 실수면요. 이게 구분돼서 보여야 된다고 했어. 양수와 음수 사이에는 누가 산다고 했니? 0이 산다고 했지. 맞지? 즉 x에 0을 집어넣으면은 어떤 일이 생긴다? 2의 1제곱. 아니 뭐래? 2의 0제곱 1이지, 그지? 2의 0제곱 1. 즉 1 기준으로 1보다 작으면 음근이 되는 거고요. 맞죠? 1보다 크면 무슨 근이 된다? 양근이 되는 거지. 이 스펙트럼이 보여야 된다고 했어. 맞아요. 즉 빨간 친구랑 만나면 무슨 근? 양근이 되는 거고요. 파란 친구랑 만나면 무슨 근? 음근이 된다고 했어. 맞아요. 그러니까 양근 하나, 음근 하나 가지고 싶어. 요렇게. 양근 2개 가지고 싶어. 요렇게. 이해됩니까? 요 얘기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해보자. 아, 요번에 1보다 큰 두 근을 갖고 싶어. 1보다 큰 두 근을 갖고 싶어. 1보다 큰 두 근을 갖고 싶어라고 하면은 x 기준으로 1이기 때문에 라지 x 기준으로는 뭐가 돼야 되겠니? 2보다 큰 두 근을 가지겠다 이 소리겠지. 이해돼? 그래서 2보다 큰 두 근을 갖고 싶어가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은 이번에는 녹색이랑 만나면 2보다 큰 두 근이 될 수 있다 이 말인 거죠. 이해돼요? 해서 지금 이 친구는 라지 x 축입니다. 기억하세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x들은 스몰 x들입니다.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지. 자, 1번 타입입니다. 1번 타입 다시 얘기하면 상수항이 한쪽 몰빵이 되는 형태고요. 오케이? 통상적으로 이런 느낌이다. 요런 느낌이다. 미정계수가 여기 있다. 또는 요런 느낌도 된다 얘들아. 요 느낌도 됩니다. 이거 같은 겁니다 얘들아. 이 친구 보이면 어떻게 해야 되겠니? 양변의 4의 x제곱을 나누면 다시 기존 형태 꼴이 되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래서 양변의 4의 x제곱을 나눠버리면은 다시 k 꼴이 되는 거고 2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2분의 1 x 플러스 4분의 1 x 곱하기 5에서 여전히 fx는 k 꼴이 된다는 거 이해하시면 좋겠죠. 똑같이 2차 함수 꼴 이꼴 k 이해되지? 2차 함수 이꼴 k 형태라는 거 잊으면 안 된다. 알겠습니까? 다음. 자,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근의 분리 얘기를 먼저 할게요. 근의 분리 얘기를 먼저 할게. 자, 이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있고요. 이 친구가 뭐 두실근을 갖고 싶어. 뭐 흔히 나올 수 있는 타입이지. 두실근을 갖고 싶어. 두 번째, 두 양근을 갖고 싶어. 세 번째, 양의 1보다 큰 두실근을 갖고 싶어. 1은 좀 헷갈리니까 2라고 하자. 2보다 큰 두실근 갖고 싶어. 숫자를 조금 하나 바꾸게 얘들아. 미안하디. 재수 없으면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적어볼게. 자, 일단은 두실근을 가진다. 그러다 자, 일단 지금 솔루션은 답지 솔루션입니다.
해설지 솔루션이고 해설지는 다 100에 100은 다 이래 풀어. 자, 이 친구는 치환합니다. 치환했을 때 요거 붙인 거 반짝반짝반짝 이 정도 안 되겠지. 그러면은 치환하면 t제곱 마이너스 2 k 플러스 4 t 이래 됐어요. 됐지?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실근을 가진다는 건 t 입장에서 무슨 근을 가진다가 됩니까? t 입장에서 무슨 근을 가진다? 양근 두 개를 가진다. 오케이? x가 근이 두 개 있다는 건 t 입장에서는 양수근 두 개가 나온 거야. 그래서 x가 두실근은 뭐다? t 입장에서는 양두실이다. 이렇게 판단이 돼야 되겠지. 그럼 양의 두실근 가지려면 여러분들이 쓰는 3종 세트 기억이 날 겁니다. 뭐 썼습니까? 판별식. 판별식. 두근의 합, 두근의 곱 썼지. 근의 부호, 근의 판별 기억해야 돼. 그래서 두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가 0보다 크다. 두근의 곱이 0보다 크다.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서로 다른이란 말이 없기 때문에 등호 넣어준다까지 주의. 됐지? 서로 다른이란 말이 없어서 등호 있는 거. 오케이. 자, 해서 두실근 가질 때는 근의 부호 판별을 합니다. 그리고 판별식까지. 됐죠? t 입장에서 x가 실수면 t 입장에선 양수다. x가 실수면 t 입장에서 양수이기 때문에 실근 두 개, 양근 두 개. t가 양근 두 개. 이해되나? t가 양근 두 개. 다음. 선생님 생각보다 안 어려운데요? 라고 하면, 그래, 뭐, 생각해보면 그래, 어렵지 않을 수도 있어, 얘들아. 알겠지? 어렵지 않을 수도 있어. 다음. 두 양근을 가진다는 거는 또 한 번 더 적어보자. 2의 x제곱이 t인데, 두 양근이라는 누굽니까? x지. x가 양수. x가 양수면 얘가 양수. 양수라는 건 0보다 크다. 2의 0제곱은 얼마입니까? 1이지. x가 양수면 t는 1보다 크단 소리야. x가 양수면 t가 1보다 크단 소리야. 1보다. 화살표가 뒤에 있는 게 보기 좋겠네. 1보다 크단 소리야.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즉, 이 친구는 x가 두 양근이라는 소리는 t가 뭐라는 거야? 1보다 큰 두실근이라는 소리야. 1보다 큰 두실근. 이해돼? t가 1보다 큰 두실근을 가진다는 거는 요거 기억나니 얘들아? 되게 오랜만에 보지? 아니다. 우린 저번 주에 했구나. 근데 분리. 1보다 큰 두실근을 가진다는 거는 세 가지 조건이 들어간다. 근의 분리입니다. 근의 분리. 근의 분리는 세 가지 조건 들어간다. 첫 번째, 함수값. 두 번째, 대칭축. 판별식 먼저 써버렸네. 판별식. 다음 대칭축. 해서 대칭축, 함수값, 판별식 3종 세트 이렇게 들어간다고. 됐습니까? 대칭축, 함수값, 판별식. 대칭축, 함수값, 판별식. 요 치환한 친구를 2차 함수로 봤을 때, 이 친구를 3종 세트를 적용을 해야지 근이 1보다 큰 두 근을 가지게 돼. 누가? t가 1보다 큰 두 근을 가지게 된다고. t가 1보다 큰 두 근을 가진다는 거는 x가 양근이라는 말이었어. 그러면은 이 친구도 똑같겠지. 3번도 사실은 3번도 어떻게 바뀌는 거야? x가 1보다 크다는 거는 t는 뭐보다 큰? x가 2보다 큰. x가 2보다 크니까 t는 4보다 큰 두실근을 갖는다는 거야. 이 친구는 이런 내용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은 밑에 내용 요거랑 똑같단 말이야 실제. 그러니까 근의 분리는 요 2번, 3번이 둘 다 적용이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2번 되면 3번 되고 3번 되면 2번 되겠지.
자, 근데 실제 이 친구가 연산을 해보면 알겠지만 더러워요. 깨끗하지 못해. 오케이. 그래서 다른 풀이를 오늘 저번 시간에 좀 힘들어서 못할 것 같다라고 해서 조금 킵했다가 오늘은 하고 갈게. 왜냐면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여러분들 이제 또 작년이랑 또 다르고 한층 더 성장이 있으니까 이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 거야. 자, 2번 문제를 4번 타입으로 풀게. 4번 타입은 우리 저번에 수업 안 했다. 자, 4번 타입은 fx는 직선꼴이야. 자, fx는 직선꼴이라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요식만 보면 돼, 얘들아. 여기서 지금 유동성은 누가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누구 때문에 유동성이 생긴 거지? K 때문이잖아. 맞지? K 때문이잖아. 그러니까 유동성을 이쪽으로 다 넘기는 거야. 다 넘겨. 알겠니? 유동성을 다 넘겨. 그러면 다 넘기면은 이렇게. 자, 유동성을 다 넘겼습니다. 무슨 말이야? K를 다 넘겼다고. 그러면 어떤 상황이냐면 아까는 이 친구가 K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기 때문에 대칭축이든 함수값이든 뭐 판별식이든 다 움직이기 때문에 이 2차 함수가 막 요래 다 움직이는 거야. 요래. 무슨 말인지 이해돼? 정신없이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야. 오케이? 근데 K를 한쪽에다가 다 치웠어. 이렇게 다 치우니까 어떤 일이 생겨? 직선이 됐어. 어떤 직선? 우리 1학년 때 열심히 했잖아. 8글자. 뭐였죠? 정점을 지나는 직선. 얘는 이제 움직여봐야 움직임이 간단해진 거야. 빙글빙글 도는 거야. 해봐야 얘는. 빙글빙글 도는 거야. 움직임이 심플해졌다고. 아까는 그림이 요래 움직이는데 이제 이렇게 치워놓으니까 빙글빙글 도는 거야. 그러면 다루기가 훨씬 어떻게 하는 거야? 편하다는 거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자, 이 친구는 그림이 그려지겠지? 맞지? 됐습니까? 됐죠? 뭐 2차 함수 그리는 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 그지? 못생겨서 그래? 조금 양학소설 좀 해줄까? 됐지? 2차 함수 그렸지? 얘들아, 요번 1, 2월은 좀 열심히 들어줘, 얘들아. 쌤이 지금 오늘 하루만 해도 12시간 수업이라 보니까 너네가 조금만 집중을 못한 모습이 보이면 내가 소리를 크게 내겠지. 에너지를 많이 쓰겠지. 그러면 내일 쓰러져. 알겠죠? 진짜 농담 아니고 쌤이 3주 연속 월요일만 되면 몸살이 걸려. 농담 아니야. 원래 저번 주 월요일에 고3 뒤풀이 하려고 했거든. 너 단톡방에 있어서 알 거야. 진짜 그 뒤풀이가 취소가 됐어, 얘들아. 3주 연속 몸살이 걸렸어. 그러니까 너네가 좀 열심히 들어줘야 돼. 안 그러면 쌤이 진짜 특강도 못하고 쓰러진다. 알겠죠? 일요일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눈앞이 검해지는 거야. 또 블랙아웃이 왔어. 좀 과로를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여튼간에 마팅이 간단 말이야, 얘들아. 쌤이 의문사 하면은 대체할 수 있는 강사가 없어. 우리 학원에는. 알겠지? 집안일 하시는 설거지 하시는 분밖에 없어. 여튼간에 열심히 들어줘야 돼. 자, 여튼간에 직선입니다, 얘들아. 알겠지? 직선. 자, 마이너스 2분의 1, 0을 지나는 직선. T축이고 현재는. 그러면 얘가 이제 그림이 요렇게 움직인다고. 그러면 두실근 갖는다라고 하면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겠니? 접할 때보다 요거까지겠지. 얼마나 쉬워. 접할 때부터 여기까지겠네. 요거 기울기 눈으로 보이네. 이네. 요거 기울기. 요 K2네요. K2. 요거 접할 때만 구하면 된다고. T는 제로. 이해돼? 엄청 심플하게 풀렸지?
두식은 갖는 타입이. 맞지? 여기서 내가 바꿔볼게. 양의 두식은 갖는 타입으로 바꿔볼게. 양이 두식은 갖는다라고 하면은 검은색 그림의 일부분만 남아있을 거야. 맞아. 검은색 그림의 일부분만 남아. 요렇게 파란색만 남는다고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제 두식은 갖는다라고 하면은 요렇게 됐어. 이렇게 된다고. 그때 범위가 달라져도 문제 푸는 게 똑같아. 연산량이 줄어들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주 하는 뭐가 없어지겠니? 계산 실수가 없어져. 풀이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러면은 문제 푸는 시간도 아껴. 그지? 그 나중에 이 풀이가 뭐냐면 미적 원의 메인 풀이야. 기본적인. 알겠지? 너네가 미적 원에서 이제 방정식 파트 들어가면 하는 메인 연산이라고, 이 연산들이. 해서 4번 fx는 직선꼴까지 설명을 한번 해봤어요. 됐지? 그래서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해서 유동성을 한쪽에 이렇게 넘겨주면은 풀이가 훨씬 간단해진다. 근데 어려운 건 맞아. 이해해야 되는 것도 많고, 그지? 풀이 자체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이해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들고 갈 수가 있는 게 이점이 많기 때문에 한번 트라이 해봤고요. 영상에 남아져 있으니까 영상 그대로 보고 복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얘들 기하 수업은 녹화 안 해도 되지? 그지? 아니야? 사실 녹화하면 허리가 많이 아파. 계속 허리를 세우고 있어야 돼서. 그래. 그래요. 뭐. 자, 누가 먹을까? 답을 적어버렸네. 정신 차려. 미안하다. 4의 x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 2의 x 플러스 4는 0 이꼴. 자, 지금 차이점을 보면 잘 봐봐. 전체 세트가 다 칠판에 다 적혔다. 반짝반짝 칠판 보세요. 첫 번째 타입 K가 여기 있을 때 이해되지? 1번 타입 K가 상수항이만 있으면 상수항이 있는 K 저쪽으로 넘겨서 풀면 된다. 됐습니까? 두 번째 K가 여기 있는 거. 요것도 몇 번 타입? 1번 타입. 오케이? 양변에 T제곱을 나눠서 푼다. 알겠죠? 그리고 K가 여기저기 다 섞여져 있다. 오케이? 여기저기 섞여져 있다. 2번 풀이 또는 4번 섹션으로 넘어가 주시면 돼요. 이해됩니까? 4번 섹션으로 넘어가 주시면 돼. 오케이? 예를 들면 4번 섹션 써서 제일 좋은 꿀 타입, 4번 섹션 써서 제일 깔끔한 타입. 요런 거 KKK가 3개 있어. 이러면 4번 풀이가 진짜 빛을 발해. 알겠죠? 그럼 빛납니다 진짜. 심지어 요거 앞에 K 플러스 1이 아니라 K만 있다면 더할 답이었고 실제는 엄청 좋습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 그래서 이게 4번 풀이 있는데 가장 좋은 형태고요. 그러면은 우리 손으로 치워서 될 일이 아닌데. 자, 여튼간에 마지막이 지금 3번이 요거야. K가 센터에만 있어. K가 센터에 있으면 3번 풀이 쓰자고. 선생님 3번도 1번처럼 풀고 4번처럼 풀고 섞어서 풀면 안 됩니까? 하면 당연히 되는데 가장 여러분들이 실수를 덜 하고 연산이 짧아지고 그리고 배워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이걸로 푸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친구는 기본적으로 스타트하기 전에 양변에 2의 x제곱을 나눕니다. 기억나요? 2의 x제곱을 나눕니다. 2의 x제곱을 나누면은 요렇게. 자, 얘들아 볼까요? 무슨 꼴? fx는 k꼴.
fx는 k 꼴이 된 거야. 요거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세 글자. 뭐였죠? 세 글자. 없어요? 현수선. 현수선입니다. 기억나요? 현수선. 마창대교 얘기하고 했잖아, 현수선. 맞지? 이 친구는 요렇게 생긴 U자 모양 현수선. 오케이? 자, 1교시 친구들은 없었어. 요거 두 개 무슨 관계? 요거 두 개 무슨 관계? 선대칭 관계. 무슨 대칭? X는 몇 대칭? 안 보이구나. 2대칭. 2대칭? 1대칭. 1대칭. 이게 안 보이시면요. 한 번만 더 들어줘, 얘들아. 여러 번 봐야 돼. 여러분들이 목표가 지점이 수능이라며 대칭성이 보여야 돼. X는 1대칭. 2의 X제곱, 2의 2-X제곱, X는 1대칭. 두 개 더해서 만들어지는 현수선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기억납니까? 그래서 얘는 현수선이야. 이때 여러분들이 흔히 구하는 이 기점이 도윤이가 얘기했어. 산술기압 평균 지점이야. 오케이. 산술기압 평균 지점이라고. 자, 일단 각설하고 요게 보이면은 좋은데 아직 안 보이면 한 번만 더 복습을 조금 해줬으면 좋겠고 영상 다 올려놨잖아. 선생님 고생해서. 그지? 그리고 첫 화면 좀 징그러울까봐 다 다른 사진으로 다 바꿔놨어. 다 바꿔놨어요. 수작업해서 한 달 걸렸네 진짜. 자, 여튼간에 이 친구는 이제 상수함수를 끄면 근이 몇 개인지 보여요, 안 보여요? 이제 근이 보이지, 맞지? 그래서 이 친구는 워낙 판단하기가 쉬운 친구다. 오케이? 자, 이 친구의 스펙트럼도 한번 조사해 볼까? 자, 이 친구의 스펙트럼 여기가 1이다. 맞지? 여기가 0이면은 양근 두 개 갖고 싶어 하면은 요렇게 그어줘야 된다고. 이런 스펙트럼까지 연계되면 내신 문제는 맞아 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4개 형태 중에서 4번은 그래 힘들 수 있어. 4번은 힘들 수 있어. 알겠지? 그러면 1, 2, 3번은 조금 연습을 하도록 하자. 알겠습니까? 자, 연습 문제 좀 봅시다. 자, 연습 문제 81페이지. 너무 시원해. 연습 문제는 손도 안 대고 갔지, 그지? 맞죠? 81페이지. 최대한 빼야겠다. 자, 일단 182번 문제 맞았습니까? 182번 맞추면서 쌤이 아까 했던 형태들을 복귀시킬 거야. 무슨 형태다? fx는 상수꼴. 됐지? 첫 번째 형태. 그러니까 지금 182번 보면은 이 친구 이건데 맞아. 2차 함수 그림 그리면 되겠네. 맞죠? 2차 함수 그림 그리면 되겠네.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이거 너네 풀려놓으면 답지풀이 푼다고 이래 안 푼디. 알아? 너희들이 이 2차 함수를 그려서 풀어내는 친구가 3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 알아요? 쌤이 많이 했으면 그래서 또 푸는 거야. 알겠지? 답지풀이로 가지 마. 지금 배워야 될 게 있어. 알겠지? 배우자. 자, 이 친구가 3의 x제곱이 t로 가면은 t제곱 마이너스 6t라는 2차 함수가 되는 거야. 이렇게. 지금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t가 양수일 때만 그림이 존재하니까 요렇게. 그러면 마이너스 2k를 어떻게 끄면 되겠니? 요거와 요거 사이에 끄어주면 되겠지.
맞지? 꼭지점 좌표는 완전 제곱식 안 만들어도 3, 마구 정도인 거 알 수 있겠네요. 되지? 그러면 마이 k는 0과 마구 사이가 되겠네. 마이 k는 0과 마구 사이. 자, 이걸 이렇게 이해하면은 뭐가 확장이 돼? 양근 두 개 가질 때 범위를 알 수 있다 이거야. 됐니? 다음, 참고로 활용 문제 풀지 마세요. 반감기 뭐 이런 거, 플라스크에 뭐 미생물 살고 안 살고, 그리고 연방 문제 풀지 마세요. 알겠죠? 다음. 자, 1교시 때는 아무도 없었는데, 또 우린 또 진고반이니까 큰 기대를 가지고 물어봐도 되겠지? 요거 두 개 무슨 관계입니까? 요거 두 개 무슨 관계입니까? 무슨 관계죠? 뭐라고요? 0,k 대칭 아깝고요. 그래도 그까지 왔다. 그지? 점 대칭 관계 맞아요. 0, 2분의 k 대칭. 좋았어. 소름 돋았어. 1교시 때 8마리 앉아있습니다. 아무도 못 맞췄단 말이야. 자, 해서 0,2분의 k 대칭 점 대칭. 그러면 이 두 곡선이 이렇게 만나서 중점 때렸다면 이 중점은 뭐겠니? 중점이 뭐겠니? 이거겠지. 점 대칭으로 돌려놨는데 그렇지 않을까? 맞아. 그래서 2분의 k가 3분의 5입니다. k값이 나와요. 됐지? 근데 이 정석풀이는 아니야. 알겠죠? 정석풀이는 아니야. 쌤이 지금 이걸 한 거는 저번 시간 보기 때문이야. 이 두 친구의 관계. 밑이 동일한 지수함수가 나왔다면 두 친구는 관계가 있어요. 밑이 동일한 지수함수면 두 친구는 관계가 있다고. 무슨 관계인지 물어봐라고 했지 내가. 맞지? 한번 물어본 거야. 너네 둘이 무슨 사이야? 같은 학교 다니는데. 그치? 그럼 같은 학교 다니면 잘 다녀.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될 거 아니야? 그지? 관계를 물어봐라고. 자, 그러면 정석풀이는 뭔데? 라고 하면은 잘 보세요. 자, 지금 지수함수 3의 x제곱이 있고 그리고 다른 친구 이 친구가 있어. 야, 얘는 유동성이 있어. 그러면 곡선 위에 점을 나타낼 때 유동성이 없는 점으로 나타내는 게 오라. 맞아.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 친구 기점으로만 봐라고. 이 친구 관점으로만 봐. 알겠지? 그러면 AB 위에 점을 나타내세요 라고 하면은 얘는 알파, 3의 알파, 베타, 3의 베타라고 나타낼 수 있겠지. 맞지? 그리고 중점을 물어본 거야. 얘들아, 쌤이 이까지 썼다. 무슨 문제인 것 같아? 뭐를 질문하고 싶은 것 같아? 근과 계수와의 관계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야, 그는 이미 두 개인 거 알아. 교점이 두 개래. 문제수 두 개라고 했잖아. 맞지? 근의 판별이 아니야. 근데 근과 계수와의 관계 말고는 할 얘기가 없어 사실. 맞지? 근과 계수와의 관계 얘기하고 싶은 거야. 요거 됐습니까? 자, 해서 요거 두 개 연립을 해버리면 3의 x제곱 플러스 3의 마이너스 x제곱은 k이기 때문에 이거 무슨 근이라고 했어? 쌤이 1 플러스 1 행사한다고 했지. 기억 안 나요? 요거 1 플러스 1 행사한다고 했지. 현수선이라고 했잖아. x는 제로라고 했잖아. y는 k를 끄면 뿔마근이라고 했지. 이 친구는 뿔마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0인 거라고. 알파 베타는 부호가 반대라고 서로. 알파 베타는 서로 부호가 반대라고 현수선이기 때문에. x는 제로 대칭이기 때문에. 현재 어떤 상황이냐면 빨갱이에서 껌뚱이를 뺐더니 현수선 그림이 된 거야. 이런 느낌으로. 이래 돼버린 거야. 알파 베타. 근데 얘네 둘이가 x는 제로 대칭이라고. 현재 이런 상황이야. 이런 상황의 그림이야. 문제에서 지금 AB의 중점 좌표가 0,3분의 5라고 나와 있었지. 맞죠?
0,3분의 5라고 나와 있었지. 근데 실제 얘는 무의미, 노쓸모야. 이건 노쓸모. 무쓸이야 무쓸. 쓸모없는 친구야. 아무 상관없다고. 알겠죠? 이 문제를 좀 오보 조건을 준 거야 사실. 이게 안 줘도 되는 점을 줬어. 요거 써먹으라는 소리거든. 요거 써먹으라는 거는 얘가 요거라는 소리고 3의 알파 플러스 3의 베타가 3분의 10이다. 근각계수와의 관계 써주세요 하는 말이야. 근각계수와의 관계. 오케이. 관우야 힘내. 자, 이 친구를 써먹으라는 거는 요거를 요 형태로 바꿔서 근각계수와의 관계를 써달라는 소리야. 근각계수와의 관계를 써달라는 소리야. 요거 어디서 나옵니까? 두근의 합. 맞죠? 얘가 뭐다? K다. K다. 얘가 K다. 알겠죠? 자, 이제 과거에 다시 써줄게. 얘가 두근의 합이니까 K다. 실제 이 문제는 근본이 근각계수와의 관계 문제고, 오케이? 근데 근각계수와의 관계인 걸 확인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렸잖아. 맞지? 쌤이 중간에 얘기한 것들이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서 이해를 해내야 돼. 가져가야 돼. 이거 하나 이해 안 돼요 라고 하면 이 하나를 들고 와 쌤한테. 알겠지? 들고 와서 다시 재체크를 해. 이거 제가 이렇게 이해했는데 맞아요? 라고 물어봐. 본인은 이 문제는 이래 푸는 거야. 절대 안 돼. 그거 이제 안 돼. 이 문제는 이래 푸는 거야 라고 하면 내신만 가져갈 수 있다. 알겠지? 내신만 가져가서는 우리가 추구하는 등급을 못 만들어. 알겠죠? 자, 처음부터 정리한다. 얘네 둘이 같다라고 했을 때 생기는 방정식의 근이 알파 베타다.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건 이거 두 개의 중점의 조건이고, 중점의 조건과 이 방정식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 얘는 불마근을 가진다. 현수선은 이렇게 대칭근을 가집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알파 플러스 베타가 0인 건 당연하다고. 얘가 0인 건 당연하다고. 이 얘기하고 싶은 거야. 얘가 0인 건 당연해. 얘가 0인 건 당연해. 얘는 무조건 근이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근을 풀만근을 가지기 때문에 더하면 0인 건 당연해. 얘가 0인 건 당연해. 그래서 무술모라고 이 친구는. 그럼 써야 되는 건 요거란 말이야. 요 조건. 그럼 이 조건은 두 y 좌표의 중점이기 때문에 이것 값이 나와 있다. 근각계수와의 관계 써주세요 하는 문제라고. 이 친구는 애들아 근각계수와의 관계 문제야. 다른 건 지금 포장이 좀 많이 되어 있을 뿐이야. 알겠지? 그렇습니다. 다음 next page. 자, 286번은 근과 계수와의 관계입니다. 맞죠? 왜? 두근의 합이 3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알겠지? 두근의 합이 3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근데 근과 계수와의 관계 문제 풀 때 쌤이 꼭 체크해 달라고 했던 게 있지. 근과 계수와의 관계 문제 풀 때 꼭 밑에 적어 달라고 했던 게 있지. 기억나? 성형 전후 나타내라고 사진 있어야 된다고. 비포 애부터 사진 있어야 된다고. 치환 전후 둘 다 표기해달라고 꼭 했어. 알겠지? 왜? 그거 안 적으면 실수한다. 알겠지? 자, 186번. 교통정리 좀 하면 3분의 2의 2x 마이너스 11 2의 x 플러스 k는 0에서 x의 근 알파 베타 치환한 근 나타내라고 해서 2의 알파 2의 베타 됐어. before 애부터 꼭 표현해주고 치환을 해주시면은 됐습니까? 됐나요? 그러면
이제 근과 계수할 관계 써도 틀릴 일이 없다 이거야. 이해돼? 이제 썼는데 틀릴 일이 없다. 그러면 두근의 합, 두근의 곱. 두근의 곱이 얘들아 두근의 곱이 이거기 때문에 알파 플러스 베타가 이때 쓰이겠지. 두근의 곱에서 뭐가 만들어진다? 두근의 합이 만들어진다. 알겠습니까? 얘들아 미리 공지하는데 우리 친구들 데리고 오면 안 돼요. 알겠지? 친구들 데리고 오면 안 돼. 쌤이 전화 받다가 거절을 못 해서 결국 또 한두 명 받았는데 받으면 안 돼. 알겠죠? 우린 학원을 안 다니는 거야 얘들아. 알겠죠? 주변에 얘기하시지 마요. 우린 이 정도 인원이면 더 이상 못 늘어나. 쌤이 분신술을 쓸 수 없단 말이야. 알겠죠? 언제 승기가 또 복귀할지도 모르고 승기 자리가 항상 내가놓고 기다려야지. 진여고도 그렇고 세화도 그렇고 이제 고2는 안 받으려고 받아서 될 일이 아니야. 고1도 애들이 좀 프리하게 공부할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걔네들도 맞지? 걔네들 만들 판도 좀 남겨줘야 되고 우리 이대로 알콩달콩 살아갑시다. 알겠죠? 자, 여기 87도 동일합니다. 요거 속으면 안 된다. 요거 속아서 오는 친구 있다. 188 속아서 오는 친구 있다.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하니까 판별식 딱 쓰고 종료. 봐라. 이거 혼자 풀어서 많이들 맞췄을 거야. 숙제였으니까 풀어왔을 거 아니야, 그죠? 숙제였으니까 풀어왔겠지. 그래서 쌤이 여기에 아이고 두통 온다. 아이고 벌써 입질 와서 큰일인데. 우리 시야 시간에 쌤이 죽어 있을 수도 있어. 자, 일단은 여기 바꿨어. 여러분들이 알고 풀었다면은 안 틀릴 거고요. 모르고 풀었다면 틀릴 겁니다. 무슨 얘기 하겠니?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가지니까 D는 제로야, D는 제로야, D는 제로야 이렇게 맞죠? 그래서 그냥 D는 제로를 무턱대고 쓰는 거야. 9분의 K제곱 빼기 4K는 0. K는 그러면 0이랑 36이야. 0이랑 36이야. 맞아요. 물어봐야 돼. 일단은 K가 제로면 안 되고요. 36이면은 됩니다. 오케이? 근데 답이 더 있을 수 있어. 무슨 말이냐면 봐라. 얘가 이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생깁니까? T축이다. 3의 X제곱을 T라고 치환을 했다. 오케이. 얘가 T축이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그리면 실근 몇 개입니까 이거? 하나죠. 여기 실근 안 합니다. T는 양수일 때만 근으로 인정이 되고 음수일 때는 근이 노인정이란 말이야. 노인정 좀 오감 좀 그렇다. 인정이 안 된단 말이야 얘들아. 알겠죠? 됐습니까? 이 실근 안 와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판별식 D는 제로를 때렸냐면 보통 아니란 말이야. 보통 이거 빼먹고 푼단 말이야. 그래 놓고 저 188번 맞췄는데요 뭐 이러고 있어.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선생님 188번에서 하고 싶은 얘기 이해돼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가진다라고 하면은 요렇게 가지는 방법도 있어. 얘가 X 바운더리라면은 T 바운더리라면은 있어. 근데 이 I 타입도 있지만
I2 타입도 있다 이 말이야. I2 타입 놓치면 안 되겠지. 그러면 I2 타입은 두근의 곱이 0보다 어떻다? 작다. 즉 K가 음이라는 해가 되고 그러면 서술형세 애들이 답이 K는 36 해서 두두두두두두 다 틀려서 오는 문제가 돼버리는 거야 이거는. 너도 맞아? 나도 맞아. 그러면 36이 대세니까 답은 36이야. 이지랄 싸다가 나중에 하루 지나서 학교생이 풀어주면 답이 좀 더 있었대요. 뭐 이지랄 싼단 말이야. 그러면 안 돼, 얘들아. 여기 있어야 돼. 이거 답은 요거란 말이야. 이 경우를 빼먹으면 안 돼요. 이해됩니까? 다음 189번. 189번. 자, 189번은 우리가 선생님 수업 열심히 잘 들었다면 쉽게 풀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PQ가 루트 5네. 요근데 별로 의미 없는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 소가 이거 잘못 봤다. 밑이 다르네요. 제가 밑이 같은데요. 왜 얘들아 큰일 났다. 2분의 3, 3분의 2가 헷갈려. 다르게 보여. 될 일이 아니다. 될 일이 아니다. 나 갑자기 너네 수업까지는 괜찮은데 기하 수업 걱정되는데요. 기하 수업 애들아 생명 혹시 쓰러지거나 이러면은 우리 금요일로 옮기자. 알겠지? 기하 수업 내가 쓰러져서 안 되겠다 싶으면 일단은 열심히 해볼게. 몇 만큼 갔어요? 숫자를 잘못 적었네. 잘못 적었네. 이만큼 갔고요. 3분의 몇이냐 이거? 3분의 5만큼 갔네요. 이만큼 가고 3분의 5만큼 가서 될 일이 아니다 그지? 맞죠? 얼만큼 가야지 우리 입맛에 맞는데 이만큼 가야 우리 입맛에 맞을 거 아니야. 맞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얘가 기울기가 2잖아. 얘가 기울기가 2고 밑이 동일하단 말이야. 그러면 얼마만큼 가야 우리가 예쁘게 평행이동 성질을 쓸 수 있냐 이 말인 거야. 얼마만큼 가야 돼? 2만큼 갔으면 얼마만큼 가야지 입맛에 맞아? 4만큼 가야 입맛에 맞을 거 아니야. 맞죠? 근데 얘가 3분의 5만큼만 갔다 이거야. 이해돼요? 그러면 얘가 정상적으로 2만큼 가고 4만큼 가면은 Q'점으로 갈 수가 있을 거고, 오케이? 이렇게 하면은 얘가 2고 4니까 2루트 5 이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 맞아요. 근데 현재 PQ 길이가 루트 5네요. PQ 길이가 루트 5라는 거는 P가 Q랑 Q 프라임에 어디에 놓였다는 걸까? 어렵구나. 그러면 기본 풀이를 먼저 보여주고 평행이동은 별도로 할게. 방금 질문의 답은 P는 Q와 Q 프라임의 중점에 있다라는 대답을 듣고 싶었어. 오케이. 근데 안 되면 조금 더 다시 리트라이 할 수 있는 시간을 줄게요. 자, 다시 간다. 답지풀이랑 비슷할 거야, 지금 하는 거는.
답지풀이랑 또 다를 수도 있겠다. 네. 안 봤으니까 답지. 자, PQ가 있습니다. 자, 어떤 솔루션을 쓸 거냐면 직선, 기울기가 아는 직선. 뭐? 기울기가 아는 직선. 기울기를 아는 직선. 알겠지? 기울기를 아는 직선 위의 선분 길이는 좌표점화 해야 된다. 기억납니까? 쌤이 직선 파트 설명하면서 했어요. 언제 했느냐? 진짜 오래됐어 우리. 했어. 쌤 거짓말 안 해. 우리 고1 때 수업하면서 했어요. 실기 어디 갔니? 이제 쌤이 별거 아닌데 1학년 때부터 빌드업을 시키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아요 원래. 직선이 여기 있다. 여기 필기, 잠시만. 영상 보는 친구도 있으니까. 분명히 있단 말이야. 직선 위에, 직선의 기울기를 알아, 얘들아. 직선의 기울기를 알고, 선분 길이가 나와 있는 경우는 얘는 좌표점화 시키기 상당히 좋은 친구다. 지금 무슨 말이냐? 직각 이등변 삼각형을 만들면 1, 2, 루트 5다. 이게 뭐여야 돼, 바로. 그러니까 기울기가 2인 직선 위에 선분 길이가 있다는 건 얘는 알파 콤마면 얘는 알파 플러스 1 콤마고 얘가 베타면은 베타 플러스 2다 이래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 이해되니? 근데 이왕이면 알파 베타 문자 2개 데리고 다니는 것보다 하나만 쓰는 게 낫겠지? 맞지? 하나만 쓰는 게 나을 거 아니야. 해서 얘를 굳이 다르게 나타낸다면은 3분의 2의 알파 플러스 3 플러스 1이고 얘는 이만큼 올라갔으니까 3분의 2 알파 플러스 3 플러스 4라고 할 수 있겠지. 4란다. 3이라 할 수 있겠지. 맞아요. 맞죠? 자, 얘가 1 더해졌고 얘가 2 더해졌고 어렵지 않지, 그지? 맞지? 선분 길이 나와 있으니까 좌표점화 시켰다. 그러면 이 친구는 어디 위에 점? 여기 위에 점이니까 대입하면 끝. 대입하면 끝. 알겠지? 대입하면 끝. 하면 대입했다. 쳐. 그러면 3분의 2에 알파 플러스 2 플러스 3분의 8은 3분의 2에 알파 플러스 3 플러스 3이니까 계산 정리하면 알파 값 나오고 심화이가 되겠지. 됐습니까? 이게 내가 생각하는 정석풀이. 좌표점 잡기가 정석풀이거든, 보편적으로는. 그러면 그 다음에 얘기하고 싶은 게 아까 요 그림을 평행이동 개념으로 설명을 해주려고 했는데 힘들지만 한 번만 더 들어보자, 얘들아. 왜냐면 이 좀 힘든 거를 이해하려고 조금 노력하고 조금 스트레스 받고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지 끌어보는 기회가 있어야 돼. 지금부터는 있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여름방학 때부터 이제 수능 준비하는 친구들은 또 빠르게 진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 2학년 1학기 조지면 수능파 전향하는 애들 생길 거 아니야, 그지? 수능반 계산해줘야 될 거 아니야. 내신반에서 뛰쳐나와야지. 맞죠? 내신으로 안 되는 친구는 수능 전향할 친구 있으면은 내신반 나와서 수능 만들어야지. 그러면은 미리미리 조금 준비를 해야 돼. 자, 한 번만 더 보자. 잘 봐. 얘가 기울기가 2야. 그러면 1 가면 2 올라가야 돼. 알겠지? 그러면 지금 얘가 2 가고 4를 올렸다 쳐. 그러면 이 친구는 이거란 말이야.
맞아요. 맞지? 2 갖고 4 올렸어. 어려운 거 안 했어. 2 갖고 4 올렸어. 왜 이렇게 했어요? 라고 하면은 지금 친구가 이렇게 하면은 2루트 5거든요. 맞지? 근데 얘가 똑같은 직선 위에 루트 5가 있대 얘들아. 루트 5가 있대. 그럼 중점이란 말이야. 지금 중점에 이 라인을 지나는 요 곡선을 준 거라 이 말인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 친구의 곡선이 y는 3분의 2 x 플러스 1 플러스 3분의 8이다. 오케이? 내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라고. 실질적으로는 기하적으로 문제가 풀리는 친구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자, 끝까지는 안 간다. 보여만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런 생각할 수 있어라는 거야. 알겠지? 힘든 거 시켜서 미안하다. 자, 그러면 마지막 191번 끝으로 부등식 들어갈게. 모든 문제가 얘들아 좀 다채롭게 보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한테. 물론 틀리게 보여서는 안 되겠지만 다채롭게. 요건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 저렇게도 볼 수가 있어. 자, 191번. 자, x가 알파가 있는데 알파는 1과 2 사이다. 자, 이 친구 오늘 했던 4번 솔루션으로 마무리를 지으면서 방정식은 마침표를 찍을게. 알겠지? 자, 일단은 2의 x제곱 치환하는 거는 뭐 우리 다 할 수 있잖아. 그지? 맞죠? 치환하면은 t의 범위는 2부터 4까지 됐죠? 그 다음 t에 대한 2차 함수를 그릴 건데 마이너스 맞니?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쌤이 어떻게 했니? 유동성을 한쪽에다 맡겼어. 유동성을 한쪽에다 넘겼어. 아까 얘기했지. 2차 함수가 요렇게 움직이면 불편하다고. 좌우로 움직이면 불편해 얘들아. 상하는 편해. 좌우는 불편해 사실.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이 누구 때문에 생겨? A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A를 반대쪽에 다 치워버리면 이 2차 함수는 편해. 안정적이야. 평온해. 바람이 불어도 움직이지 않아요. 알겠지? 그릴 때 이렇게 그리는 거 보여요? 습관 가지세요. 다 그리지 마. 다 그리지 마, 얘들아. 알겠지? 그리고 얘는 정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했어. 됐어? 정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했어. 근데 t는 2와 4 사이에만 그림이 존재한대. 이런 상황이야. 그럼 직선은 어떻게 끄야 되겠니? 빨갱이랑 만나야 되겠지? 빨갱이랑 만나야 되겠지? 맞죠? 재현아 힘내. 빨갱이랑 만나야 된단 말이야. 이래 식은 하나가 된다. 이렇게. 이해됩니까? 그래서 방정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4종 세트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맞지? 자, 뭐 오늘 여기까지 하면 참 좋겠지만 부등식 해야겠지, 그지? 지수 부등식 하고 내일은 로그도 나가고, 맞지? 쭉쭉쭉 봅시다. 최대한 빨리 끝내야 우리가 뭐 고쟁이를 쓰든 블랙라벨을 쓰든 할 거 아니야. 쌤 생각에는 고쟁이는 좀 학기 중에 쓰고 블랙라벨을 먼저 쓸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어. 뭐를 먼저 쓸지. 근데 어찌됐든 간에 얘들아,
블랙라벨 고쟁이든 간에 다 풀고 중간고사 쳐야 된다. 알겠지? 다 풀고 다 하고 해야 돼. 중간고사 치기 전에 전 파트가 그래도 기본 세팅은 RPM, 고쟁이, 블랙라벨이 기본이야. 베이스야 이제는. 그러니까 1학년 때는 RPM이 베이스거든 사실. RPM 다문항 쌤이 세트로 잡아줬잖아. 맞죠? RPM 다문항을 세트로 잡아줬다면 요번 2학년부터는 RPM 고쟁이 블랙라벨까지가 기본 세팅이야. 그까지가. 알겠죠? 그래서 라인업을 올려야 돼. 학교 시험이 쉬운데요 라고 해도 어쩔 수 없어. 안 올리면 안 돼. 지금 피치를 난이도 눈높이를 안 올려주면요 수능은 없다. 오케이. 요번에 세화여고에서 처음으로 연세대가 나왔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 여태껏 그 누구도 붙지 못했다는 거야. 야 1.1등급 1.2등급이 없었겠어? 있었지. 쌤 세화여고 전교 1등을 3년 연속 때리고 있었다. 농담 아니고 3년 연속 때리고 있었어. 내가 전교 1등 데리고 있었던 세화여고 애만 4, 5명이 돼요. 농담 아니고. 다 스카 이상 못 갔다는 소리야. 최저를 못 맞춰서. 수능이 그만큼 여러분들이 호락호락하게 겨울방학부터 준비해야지 3학년부터 준비해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이 3대 비기가 있어. 첫 번째, 과탐, 사탐은 1학기 때부터 해야지. 3학년 1학기 때부터 해야지. 누구나 1등급 받을 수 있어 하는 그 미친 생각. 일단 제일 첫 번째 비기. 그리고 두 번째, 수능 준비는 3학년 올라가기 전 겨울방학부터 하면 돼 라는 그것도 마탱이 가는 생각. 그러면 재수생들은 호구인가? 그렇잖아. 맞죠? 재수생들은 호구인가? 재수생들도 재수한 친구들 중에 50%만 등급이 올라요. 유지 및 오르는 게 50%밖에 안 돼. 그 정도로 이제 경쟁률이 치열한 게 수능 공부인데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뭔 소리야? 저들 간에 부등식 들어갈게. 얘들아. 잡 얘기로 빠지면 안 돼. 얘들아 집에 이거 풀떼기 데리고 갈 사람 있어요? 풀떼기 필요한 사람 없어요? 풀떼기 나중에 심심하면 하나씩 떼가 얘들아. 풀떼기랑 저 풀떼기랑 요런 거 딱 하나씩 데리고 가고 얘들아. 알겠지? 저거 다 치워야 되겠다. 자 좋아요. 자 지수 부등식을 끝으로 지수 파트가 끝이 납니다. 이제 지겨운 6파트 중에 세 번째 파트고요. 앞에서 했던 얘기를 무려 또 놀랍게 또 합니다. 알겠지? 이제 슬슬 지겨울 거야. 그래서 좀 빠르게 갈게. 자, A의 X제곱이 있고 A의 Y제곱이 있다. 얘가 부등식이 이렇게 나와 있다면 X가 Y보다 클 수도 있고 Y가 X보다 클 수도 있고 X가 Y보다 클 수도 있어. 이거 두 개를 갈림질 놓는 게 A 범위다라는 거 쉽게 이해를 할 겁니다. 지금은 A가 1보다 크면 이렇게 되고요. A가 1보다 작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A의 범위에 따라서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또는 반대가 되는 거 너무 쉽지? 이런 부분은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건 밑통일이다. 맞지? 그럼 밑통일하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할 건데 기본적으로 뭐 2나 4나 8 같은 거는 밑을 2로 통일하기가 너무 쉽겠지. 뭐 루트 2나 2분의 1이나 이런 친구들 밑통일이 상당히 쉽단 말이야. 맞지? 근데 3 같은 거는 밑을 통일할 때 어떻게 한다고 했었지? 3을 밑이 2인 걸로 바꾸려면 3을 2를 밑이 2인 로그를 씌우면 된다라고 했어. 기억납니까? 그래서 밑이 통일이 되든 안 되든 쉽게 바꿀 수가 있다. 뭐든 간에 통일은 가능하다. 되지? 통일은 쉬운 일이다. 맞지? 현실은 불가능하지만 뭐든 간에 그래서 이렇게 통일시킨 다음에 닫아주시면 됩니다. 이왕이면 A가 1보다 클 때로 바꾸는 게 좋겠지? 2분의 1보다는 2가 좋다 이거야. 3분의 2보다는 2분의 3이 좋다 이거고. 알겠지? 통일을 할 때 이왕이면 1보다 크게 치환을 하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파생된 내용은 x에 뭐 2x-1, x 제곱. 자, x는 0보다 크다. 자,
자, 이래놓고 이제 기본 문제를 던집니다. 상당히 귀찮지만 기본 문제다, 얘들아. 요거 틀리면은 1등급이 상당히 흔들거린다고 생각해. 충치 걸려가지고 빠지기 이빨 직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바람 부는 그 밑에 있는 촉대처럼 이거 틀리시면 달 날아갑니다. X범위 나눠줘야 되겠지. 1보다 클 때 0과 1 사이일 때 1보다 클 때는 부등호를 그대로 따오고 1보다 작을 때는 부등호 방향 반대로 따오고. 알겠죠? 어렵지 않아. 이거 너네 고1이 아니기 때문에 X가 1보다 클 때는 그대로 됐죠? X가 0과 1 사이면은 어떻게? 반대로. 자, 내용 중략하겠습니다. 내용 중략할게요. 쉽지, 그지? 다음, 두 번째 타입은 지수의 함수가 합성이 된 거. 마찬가지로 어려움이라고는 1도 없어요. 알겠습니까? 어려움이라고는 1도 없어요. 자, 보통 여기서 우리가 기본 내신형 문제가 하나 파생이 되는데, 원래 2차 부등식이 얘들아, 2차 부등식이 작다라고 하면 무슨 범위가 나오느냐? 보통은 사이 범위가 나오고 2차 부등식이 크다라고 하면은 바깥 범위가 나온다 이거야. 요건 다들 알고 있죠? 당연히 최고차가 플러스 기준이다. 최고차 플러스 기준으로 이런 현상이 생겨. 근데 이런 거지. 이 자리에 이렇게 되어 있고, A가 문자가 짬뽕이 됐네. 젠장 C로 바꿀게요. 요렇게 되어 있고, 원래라면은 이걸 그냥 따왔다면은 무슨 범위가 나와야 돼? 사이 범위가 나와야 맞다 이거야. 맞아. 사이 범위가 나와야 맞다 이거야. 얘가 작다니까, 2차가 작다니까 사이 범위가 나와야 맞는데, 요거의 해가 요거래. 그럼 무슨 말이야? 바깥 범위가 나왔으니까 A가 1보다 작아라는 역주행 풀이를 한 번씩 시킵니다. 알겠죠? 그러면 반대가 됐네. 반대가 됐네를 인지를 해줬으면 좋겠다. 되지? 그래서 원래 요거면은 사이 범위여야 되는데 바깥 범위가 왔다는 거는 반대 현상이 생겼다. 반대 현상이 생겼다는 건 A는 0과 1 사이야. 요런 느낌 정도 받아줬으면 좋겠네. 됐지? 다음 2번 타입 했고요. 출제 빈도는 거의 출제 빈도는 없긴 해. 없어도 학교생이 기본 문제를 낼 수는 있잖아. 그러니까 연습은 해야 돼. 알겠죠? 연습은 해야 돼. 출제 빈도는 좀 낮습니다. 이걸 낸다는 건 그냥 맞춰라고 낸 거야. 알겠지? 그냥 맞춰라고 내는 거. 그런 것도 야무지게 틀려오는 친구들이 있죠. 그지? 맞춰라고 냈는데 누군가 걸리고 넘어지고 누군가 걸려 넘어지고 그러면 안 돼요. 자, 지수 부등식의 메인 형태는 당연히 뭐다? 치환 형태다. 지수 방정식에서도 치환 형태가 메인이었다. 지수 부등식도 뭐다? 치환 형태가 메인입니다. 알겠죠? 이 친구는 당연히 해를 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2차식이 항상 H 위에 떠 있다. H 밑에 가라앉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알겠지? 그런 얘기 저기 지워가면서 한번 가볼게. 잠시만. 자, 일단 3번 형태는 치환형이고요. 대패 예제를 한번 적어봤어요. 자, 이에 x제곱을 이렇게 t로 치환을 하고 2차 함수가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서 하는 말은 뻔하다. 이 2차식이 항상 0보다 크고 싶다. 알겠니? 2차식이 항상 0보다 크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친구는 k를 넘길 필요도 없어. 2차 함수가 요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만 올려주시면 되겠지. 뭐만 읽을 줄 알면 되냐면 대칭축만 읽을 줄 알면 돼. 대칭축이 오른쪽에 있으면요 요렇게 올려주면 되고요. 요걸 올려주는 걸 뭐라고 불렀니? 요걸 올려주는 걸 판별식이라 불렀어.
맞지? 엉덩이 통통통통. 오케이? 엉덩이 통통통통. 맞지? 그래서 제일 아랫부분만 받쳐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의 조건이 판별식이다. D가 0보다 어떻다? 작다. 성화 듣고 있는 거 맞지? 너의 시선이 어딜까? 자, 일단 대칭축이 만약 지금 대칭축이 2분의 5기 때문에 양의 방향이 있는 거는 맞아 이게. 근데 대칭축이 만약에 여기 있다면은 이 타입도 조사를 해야 되겠지. 맞지? 아마 방정식에서 마스터가 돼서 왔다면 마스터가 돼서 온다면은 파란색, 빨간색 구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케이. 되죠? 자, 이 친구는 기본적으로 미정계수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는 오늘 했기 때문에 또 할 필요는 없겠지, 그치? 맞지? 자, 이 3번 타입이 오늘 수업 초반부에 했던 영상 맨 앞에 있던 그 친구 시리즈들이 다시 나와요. 미정계수 위치별로 문제가 달라져 라고 하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학교쌤은 부등식은 이거 별로 안 좋아해. 안 좋아해. 방정식을 지수 치환을 보통 좋아하시지 요건 잘 안 됩니다. 알겠죠? 나온다 해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 하는 거 인지했으면 좋겠네. 깊이 있게 안 팔게. 다음 나오는 건 뭡니까? 상반치환이죠. 상반치환. 상반치환. 이 친구 필기하기도 싫지 그지? 그럴 것 같아. 이쯤 오면은 이 정도 오면은 필기 잘 안 한다. 그래서 치환 정리해 주시고 요 뒤에 붙는 게 있었지? 상반 치환 뒤에 붙는 거 있었어. 뭐였어? 2 이상이다. 2 이상이다 붙었지? 그래서 여기 뒤에 2 이상이다. 2 이상이다. 여기 왜 0이니? 자, 그러면은 이 친구가 2차 함수로 봤을 때 x축 위에 있고 싶어 라는 얘기가 될 거야. 그러니까 해를 구해라는 얘기가 아니라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고 싶어. 이 친구를 치환했는데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고 싶어 이 얘기인 거지. 그러면 대칭축 위치별로 내용이 다르겠지? 파란색, 빨간색 경계선이 아까는 제로였다면 얘는 열려있는 제로인데 얘는 닫혀있는 2야. 그래서 대칭축 위치별로 또 솔루션이 달라지겠지. 대칭축이 2보다 클 때, 대칭축이 2보다 작을 때. 오케이? 그러합니다. 자, 부등식은 여기까지. 자, 교재에 있는 문제 몇 마리 쭉 풀면서 갈게요. 자, 필수 20부터 줄줄이 사탕 다 풀이 하면은 여러분들 문제 정리 미비된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 문제집 정리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 친구 푸시오라고 나와 있어요. 푸시오. 그러면 2의 x제곱을 t로 치환하면 이 t제곱 마이너스 5t 플러스 5. 자, 인수분해 야무지게 해줍니다. 자, 그러면 바깥 범위인 거 확인되죠? 그러면 t가 2보다 크거나 같다. t가 2분의 1보다 작다. 자, 여기서 얘들아 우리 학원에 있다 분명히 22명 중에 있다. 요걸 적을 거야 누군가는. 맞잖아. 누군가는 요걸 적을 거 아니야. 오케이? 그리고 원상복구를 시킨다. x 범위를 구해야 되니까 누군가는 적는다. 누군가는. 됐지? 그리고 이 친구는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맞죠? 또는 이 친구 범위를 적을 건데 얘는 2의 몇 제곱? 마이너스 1제곱.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같거나 작고 그리고 나한테 와서 물어봐. 선생님 이건 x값이 뭡니까? 물어봐. 누군가 있어. 이때 x값 뭡니까 얘들아? 있어요. 자 다시 물어보자. 현재 이 상황이야. 요거는 이렇게 나타냈어. 그럼 요거는 나타내? 아니죠. 나타내는 거 아니죠. 안 나타내도 되는 거. 당연한 거. 당연한 거. 당연한 거야. x가 뭐든 간에 당연한 거. 여기 범위가 없는 거. 답은 요거라고. 없어야 맞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돼? 왜냐면 2의 x제곱이 요래 생겼잖아. 그러면 2분의 1보다 작다는 거는 알겠어. 근데 0보다 크다는 건 얘가 정근선이기 때문에 얘가 y는 제로 정근선이기 때문에 요 사이에 있는 건 당연하단 말이야. 너 어디 사니 했는데 대한민국 살아요. 당연한 거잖아. 그런 걸 굳이 나타낼 필요가 없다고. 음의 실수는 됩니다. 뭐 이런 말이긴 하거든 사실은. 이거 나타낼 필요가 없어. 누군가는 물어본다. 누군가 물어볼 것 같아. 이거 매년 물어봐 사실. 매년. 특히 있어. 물어본 친구들이 있어. 이런 거 이상한 거 물어본 친구들이 있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부등식에서 얘들아 당연한 거는 범위를 만들지 못한다. 기본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예를 들어볼까? 당연한 거는 부등식을 만들지 못하는 기본적인 얘기. 보세요. 요게 있죠? 내가 플러스로 바꿨어요. 놓친 사람들. 여기 플러스로 바꿨어요. t는 0보다 커요. 맞지? 그러면 이 친구 0보다 큰 거 맞지? 당연하잖아, 그지? 이 범위니까. 당연한 거는 양변에 나눠버려서 없애면 돼. 당연한 건 부등식의 범위를 만들지 못해. 당연한 거니까. 알겠습니까? 당연한 거는 부등식의 범위를 만들지 못한다. 뭐 가령 이런 거 절대값 x 플러스 1에 뭐 x 마이너스 2가 0보다 같거나 작아 하면은 얘는 당연히 양수야. 그러니까 부등식에서 부호가 명확한 친구는 의미가 없어. 그래서 이 친구는 없어지고 이게 남는단 말이지. 오케이.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야. 방금 그 부분이. 당연한 것들이라는 게. 다음 21번. 샵 21번. 자, 아까 했던 거죠. x범위 나눠서 풀어달라고 했어요. 1보다 클 때 한번 풀고 1과 0 사이일 때 한번 풀고 되죠. 자, 1보다 클 때는 그대로 너무 쉽다. 1보다 작을 땐 반대로 더 쉽죠, 그지? 이런 거 틀리면 바보. 이런 유형 주의해야 될 때 언제 주의해야 되는지 알아, 얘들아? 학교생이 칼을 딱 들고 너네들 보고 죽여버리겠다 하고 낼 때가 여기 등호 넣을 때 진짜 이상한 경우들이 생길 수 있어. x가 1이 된다든지 마이너스 1이 된다든지 그런 특수한 경우들을 살펴줘야 돼. 그거 언제 얘기했어요? 지수 방정식 얘기할 때 했었지. 기억나요? 쌤이 부등식 할 때는 쌤이 얘기 안 했지. 밑이 1일 때 어떨 때 이런 얘기 안 했잖아. 지수 방정식 얘기할 때는 분명히 밑이 1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이런 얘기를 분명히 했다고. 근데 부등식에서 안 하는 이유는 등호가 없기 때문이야. 보통은 등호가 없어요. 근데 이 등호가 있으면 이걸 물어봐야 돼. 1이면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 1이면 어떻게 되니? 일일이 다 물어봐야 돼. 요거 알겠지? 즉 200번의 1번 문제 같이
기본적인 느낌으로 나온다. 기본적인 느낌으로 나온다. 내가 문제 바꿔볼게. 자, I타입. 애들이 요래 푼단 말이야. 요거일 때 요건 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맞지? 0과 1 사이인데 4보다 작다. 아, 되구나. 되구나. 답이 있네요. 그리고 요거일 때 요거 하면은 얘는 4 이상. 됐죠? 이래 놓고 틀리는 거야. 이해돼요? 요거일 때 요거 나와서 교집합해서 해를 적었어. 됐지? 요거일 때 부등호 방향 바꿔서 요거 두 개 교집합해서 해를 구했다. 됐지? 맞죠? 그래 놓고 틀린다고. 뭐가 빠졌어? 요거 안 물어보면 안 된다고 등호가 있으면 1일 때 물어봐. 되네? 그럼 답은 이게 돼야 돼. 접수했어요. 그러니까 학교쌤이 칼 드는 타입이 참 특이한 케이스들이 많아. 이런 것 좀 괴롭혀볼까? 저런 것 좀 괴롭혀볼까? 맞지? 마이너스 1. 더 살펴봐야 돼, 원래는. 근데 x가 0보다 크다는 조건이 있었잖아. 없었다면 또 살펴봐야 돼, 이게. 또 살펴봐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야, 1교시 때 방정식 수업했거든요. 방정식 수업했거든요. 내가 이거 x 범위 안 줬어. 이거 너네 어떻게 풀래? 잠시만. 잘못됐나? 이래 가자. 에이씨, 몰라. 심플하게 가자. 뭐 이것저것 만들어서 뭐해. 자, 지수는 맞춰져 있어. x는 3. 맞지? x는 3. 이럴 거 아니야. 이 숫자 하나만 바꾸자. 1로 좀 바꾸자. 쏘리. 1교시 때 수업했거든요. 그러면은 x는 3 되겠지? 미통일했으니까. 두 번째 지수가 마이너스 1 x 들어가면 이게 0 되니까 밑이 달라도 상관없지? 마이너스 1 됐지? 그리고 또 있어. 마이너스 3. 거지 같은 경우들을 학교쌤이 한 번씩 내. 본의 아닌 경우들도 있어. 학교쌤이 생각을 못 했는데, 그냥 냈는데, 누군가 슬쩍 들고 와서 이것도 되잖아요 해서 답이 추가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밑이 x일 때 항상 조심해야 돼. 특히 부등식은 등호가 보통은 없어, 얘들아. 보통은 없어요. 보통은 없는 게 맞아. 왜? 그럼 따져야 될 게 너무 많아져. 오케이. 근데 있다면 물어봐. 요거 물어봐라고. 방정식 거지 같은 문제처럼 한번 물어봐 주셔야 됩니다. 다음 뒷페이지. 자, 22번은 대칭축이 어디 있어요?
22번은 대칭축이 어디 있어요? 쌤이 왜 대칭축 얘기부터 하는 거냐? 치환형이니까. 치환형은 대칭축 얘기부터 해야 돼. 맞죠? 대칭축이 6이죠. 얘는 우리 애들 2차 함수는 야무지게 잘 그려서 크게 무리 없이 판별식으로 끝이 날 것 같네요. 됐죠? 자, 89페이지. (90페이지) 211 211 쉬운 거네. 212 또 쉬운 거네요. 213 그래 213 하나만 치자. 자 마지막 213 하나 하고 연습 문제부터 쭉쭉쭉 줄줄이 풉니다. 알겠죠? 와, 몇 시냐? 6시. 보통 6시쯤 되면 즐거운 시간이거든. 이제 한 3시간만 하면 집에 가야지 이건데 이제 끝이 없네. 자, 일단 2x 제곱은 t. 무슨 얘기하고 싶어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얘가 참이 되고 싶다. 이 말은 t의 범위 찾아주셔야 돼요. t의 범위. t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누가 이 2차 함수가 항상 참이 되고 싶어요. 그러면 1 이상 1 때 얘 대칭축이 뭡니까? 4분의 1이죠. 4분의 1이죠. 대칭축이. 그러면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잠시만, 나 왜 12번 풀었니? 정신 차려. 마지막 문제 13번 풀고 실려 했는데 두 마리 풀고 있네. 이런 빙구. 바보다 그러지. 종이 나. 자, 됐어. 이제 실수할 수가 없어. 문제를 안 보고 있으니까 실수할 수가 없다. 자, 이 친구 보면 떠오르는 형태가 있을 겁니다. 우리 성함 목소리 한번 들어볼까? 이 친구 어떤 형태입니까? 잘 들었고요. 영준아 목소리 한번 들어보자. 이거 어떤 형태죠? 세 글자. 히읗으로 시작하는 거. K 위치가 센터에만 있어요. 그렇죠. 현수선 얘기죠, 이 친구. 현수선 얘기. 자, 양변에 3의 x제곱을 나눠주면 3의 x제곱 플러스 16 3의 x 마이너스 x제곱 2k. 이 k는 이 친구의 최소값이야 하고 끝이 나는 거죠. 요렇게 이 k가 요거 잡아주면 끝이다 이 말이지. 이해돼? 즉 방정식만 마스터되면 부등식은 그냥 이꼴로 되는 거야. 근데 이 얘기를 로그 가서 난 또 해야 돼. 그러니까 방정식 이 지수 파트에서 제대로 하면 로그 파트는 그냥 물 흐르듯이, 알겠지? 물 흐르듯이 다 드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일단 남은 시간 문제 열심히 풀어보시고, 시간이 좀 많이 남았네. 사실 로그를 좀 나가도 되긴 한데 4분이 좀 정리해 감사합시다. 오늘 결석도 있고, 그죠? 내일 로그 열심히 빼자.